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 문제 2차 10회 풀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코발트 CL6H2O로부터 다양한 코발트 창이온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조건을 보면 코발트 CL2에서 코발트 H2O6E 플러스 차기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코발트 암모니아가 6개 리간드가 배위된 화합물 차기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틸렌 다이아민 리간드로 치환된 코발트 이가 화합물 합성에 대한 간단한 경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 표에는 차기온 A, B, C의 최대 흡수 파장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A, B, C에 해당하는 차기온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여기서는 결정장 이론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리간드만 바뀌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물과 암모니아 그리고 에틸렌 다이아민 이 세 개의 리간드장의 세기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리간드장의 세기는 물, 암모니아, 에틸렌 다이아민 순서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물에서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갈수록 그 팔면체, 다 팔면체 화합물이죠. 팔면체 화합물에서 T2G와 EG 레벨의 그 차이는 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보다는 암모니아보다는 에틸렌 다이아민이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의 최대 흡수 파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표에서 보시면 A에서 B로 C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코발트가 C가 될 것이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는 리간드는 P. 마지막으로 제일 강한 장 리간드인 에틸렌 다이아민을 가지고 있는 코발트 차기온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C, B, A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와 C 타기원에서 중진금속 코발트의 바닥 상태 D전자 배치를 각각 나타내라. A는 보시는 것처럼 에틸렌 다이아민 3개가 배위되어 있는 코발트 타기온이고 C는 물이 6개 배위되어 있는 코발트 차기온입니다. 그래서 물은 약한 장 리간드, 에틸렌 다이아민은 강한 장 리간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발트는 E 플러스가 되겠죠? 다. 따라서 코발트가 부족 원소이기 때문에 D7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A는 강한 장 리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D7 전자 배치 중에 저스핀 D7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요.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저스핀 D7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자 배치를 쓰면 되겠고요. 3번 문제. 타기온 A와 C에서 각각 자기 모멘트는 각각 뮤 D 단위로 각각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뮤를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A와 C의 전자 배치로부터 A는 홀전자가 1개, B는 홀전자가 3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A는 스핀 양자수, S가 스핀 양자수인데 A는 홀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S 값이 2분의 1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 자기 모멘트 값은 보어 마그네톤 단위로 루트 3 뮤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3개 있기 때문에 S가 2분의 3일 거고요. 그래서 B는 그 자기 모멘트가 뮤 B 단위면 루트 15 뮤 B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A에서 C 중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는 차기온을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팔면체 차기온들의 경우에는, 팔면체 창문의 경우에는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얀텔러 뒤틀림이 일어나는 경우, 먼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뒤틀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형태로 그 화합물이 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뒤틀림이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d 오비탈 전자 배치에서 균등하게 d 오비탈 전자가 배치되어 있으면 뒤틀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A 그리고 C 경우를 보시게 되면 홀전자가 하나, 홀전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지금 불균등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B의 경우도 A와 똑같은 C와 똑같은 고스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등하지 않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므로
A, B, C 모두 얀텔로 디스토션이 또는 얀텔로 디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얀텔로 디틀림이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배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스핀 D6 딱 균등하게 되어 있죠. 또는 하나씩 고스핀 D5 이런 전자 배치들이 얀텔로 디스토션이 데이티 디스토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안 일어난 경우를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일어난다라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림은 플래티늄 CL4 2-차기온으로부터 베이화합물 또는 차기온 A에서 C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플래티늄 CL4 차기온에서 시스 형태의 암모니아 2개, CL 2개 배이되어 있는 중성 형태의 화합물 탕물 A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CL 대신에 물로 취하는 2 플러스 차기온으로 형성되는 B, 그다음 하나는 여기에 그 물 리간드가 추가로 배이되어서 6배위의 화합물, 즉 4배위, 4배위, 4배위이고 아래 루트는 여기는 6배위 화합물이 형성되는 걸 나타내고 있죠. 각 그룹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A에서 C에서 중심금속 PT의 산화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첫 번째에서 보시면 플래티늄이 플러스 2가죠. 마찬가지로 얘가 CL 2개가 암모니아가 치환되는데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중성 리간드이고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PT는 CL2 그 음이온 2개 형태의 리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T 역시 플러스 2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도 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CL 리간드가 이제 물 리간드로 바뀐 것밖에 없고 전체 중성에서 2 플러스 바뀌었기 때문에 중성 리간드인 암모니아 그리고 물이 물로 배이되어 있다 하더라도 2 플러스 여전히 뜨고 있기 때문에 B도 역시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배위 형태의 8면체 구조의 화합물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 중성 리간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리간드, 그 다음에 중성 리간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OH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OH로 바뀌어 있죠. OH 리간드가 OH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음이온 마이너스 1가 리간드 마이너스 1가 리간드가 있으니까 얘는 몇 가로 플러스 4가로 변한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B는 플러스 2가, C는 플러스 4가의 산화수를 가지는 항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A와 C에서 중심금속 PT의 플래티늄의 바닥상태 B전자 배치를 각각 나타내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Z제곱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각각 쓰시오. 자, 그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는 플러스 2가이고 4배위 화합물인데 보통 4배위 화합물의 경우에 두 가지가 가능하죠. 첫 번째가 사면체, 정사면체 또는 사면체 화합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평면 사각형,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재미난 거는 이 중에 보통 D8의 전자 배치, 즉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래티늄이 10족 원소인데 여기에 플래티늄 2 플러스가 되면 D 오비탈 8개만 남는 형태가 되고요. 얘는 6주기 원소에 있는 형태로서 강한장 리간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한장의 4면체보다는 평면 사각형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 배치가 정팔면체에서 대추축 성분이 없어진 형태로 되면서 대배열이 일어나게 더 스플리팅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게 되죠. 따라서 A의 경우에는 평면 사각형의 D8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DXG, DYG가 같은 에너지, 그 다음에 DZ제곱 많이 안정화됐으니까, 왜냐면 Z 쪽에 리간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DXY, 그 다음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형태의 그 디오비탈 스플리팅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배치는 밑에부터 2개씩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래티늄 2가의 평면 사각형 D8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이죠. 4가이고 8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T2G와 EG 레벨의 형태의 디오비탈 갈라짐이 될 거고요.
플래티늄 4가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D8이라 썼는데 D6 전자 배치가 되죠. D6 전자 배치.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DZ 제곱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라고 했죠. 여기 DZ 제곱의 전자수는 첫 번째는 얘는 2개. 그 다음에 C는 DZ 제곱 전자가 없죠. 얘는 2개, 얘는 0.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A에서 C의 자기성을 각각 예측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A, 이런 전자 배치죠. B, 마찬가지로 4배 2, 플래티늄 2가 A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평면사각형입니다. 그래서 A, B 모두 홀 전자가 없고요. C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없죠. 그래서 얘는 3개 모두 다 반자기성, 홀 전자가 없는 반자기성 자기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베이 화합물 C가 가질 수 있는 입체 이성 질체의 수. 베이 화합물 C의 경우에는 금속에 리간드가 2개씩 이런 형태의 전자 배치를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건 정팔면체 그려보시게 되면 총 6개의 입체 이성 질체가 있게 되고요. 재미난 건 이런 하나의 리간드들이 2개씩 존재하게 되면 얘는 거울상 이성 질체가 한 쌍 존재하게 됩니다. 6개인데 거울상 이성 질체 한 쌍. 한 쌍이니까 당연히 거울상 이성 질체가 2개가 있는 거죠. 이 2개와 나머지 입체 이성 질체 기하 이성 질체 4개가 있어서 총 6개의 입체 기하 이성 질체 4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상 이성질체 이네인세어라고 하죠. 거울상 이성질체 2개가 있어서 총 6개의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세 가지 화학종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NO2 플러스 이온, NO2,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세 가지 화학종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루이스 구조 그림 방법 다 아시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렇게 선형의 가운데에 질소의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NO 이중결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 NO2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질소의 전자 하나, 그 가운데에 있는 질소의 홀수 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O2-는 전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질소에 비공유 전자가 2개, 비공유 전자에 한 쌍 있는 거죠. 짝수계의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화학종의 혼성화 오비탈을 쓰시오. 첫 번째, 어떤 형태죠? 구조, 루이스 구조. 질소 주변에 8개가 있고 여기 동등하기 때문에 CO2랑 거의 똑같은 유사한 구조죠. 따라서 얘는 선형 구조라고 볼 수 있고 sp 혼성화 오비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NO2의 경우에는 질소에 홀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구분형 형태가 되겠죠? 구분형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되고 결합은 지금 NO2 플러스와는 좀 다른 형태로 되고 전자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sp2 혼성화 오비탈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O2-의 경우에도 sp2 혼성화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간단하죠? 3번 문제. 결합각 ONO의 결합각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뉘어야죠. 보시면 이게 선형이니까 180도 가장 클 거고 비공유전자가 하나, 비공유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비공유전자가 있게 되면 각을 점점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NO2 플러스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O2,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 순서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세 가지 화학종 중에서 상자기성을 띠는 것은 상자기성은 이제 홀전자 하나 있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NO2 플러스는 홀전자가 없고요. 질소 주변에. 그 다음에 여기 그 NO2의 경우에는 짝을 이루고 있지 않은 이 홀전자가 하나 존재하죠. NO2는 당연히 상자기성이 될 거고요. 마지막 NO2 마이너스는 다 쌍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NO2만 상자기성을 띠는 화학종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